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련과 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수련인이라면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 에너지를 잘 보충해야 되는 것이 제일 관건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모시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성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자, 여기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시면은 수련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것에 대한 상식이 너무 없으시게 되면은 수련은 수련대로 상당한 노력을 하시지만 그만큼에 대한 효과가 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에 대한 것도 이해를 좀 가지실 필요가 있고, 성, 특히 이제 방사,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그것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련의 목적 그러면은 뭐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우리 몸 안에는 이제 정이 있고 기가 있고 신이 있고, 그래서 정충, 기장, 신명, 그래서 세 곳이 잘 발달되게 만드는 것이 국수운동의 수련 목적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자, 그 중에서 특히 이 정은 에너지가 모여지기도 하지만 이 모여진 것이 이게 팽창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에너지가 흐트러질 수가 있어서 우리는 정신을 집중하고 또 섭생을 잘하고 적당한 운동을 통해 가지고 몸에서 기운이 잘 순환되고 정력이 강화가 되면서 특히 정액이 증가가 되게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이 잘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백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혼비백산 할 때 그 백을 말하는 겁니다. 백은 자꾸 흩어지려는 성질이 있어요. 이렇게 흩어지다 보니까 그 흩어지는 것으로 통해서 오장육부에 기를 공급해주는 역할도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이라는 것은 성질이 아주 좀 독특해 가지고 에너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많이 모여지게 하면은 모여진 만큼 에너지가 이렇게 확산되게 만들어줘서, 이 에너지가 많으면은 이게 단전도 이렇게 나오지만 단전뿐만 아니라 이 기운이 위로다가도 올라가는 성질, 그러니까 오장육부에 보내주는 성질과 등 뒤 척추를 타고 또 올라가는 성질이 많아가지고 이 위로 바로 또 보내서 여기가 발달되게 만들고, 여기서 발달된 기운이 또 밑으로 다 내려오고, 그래서 이렇게 순환작용을 시켜주는 가장 핵심 공장과 같은 그런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이 많아야 이제 이것이 순환을 잘 돌리는데, 정의 기운이 약하게 되면은 이게 올리는 힘이 약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순환이 잘 되는 과정 중에 보편적으로 이제 중기, 건건, 원기 단법까지 적당히 잘 수련을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정력도 강화가 되시고 에너지가 굉장히 내가 이제 충만하다는 것을 느끼시게 되는데, 자, 가장 그동안의 노력을 통해서 모아준 에너지가 한 방에 소모가 돼 버릴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남녀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생각을 수련하시면서 이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잘 처리를 하셔야 되고, 이 노하우가 있으셔야 돼요. 자, 특히 언제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되냐면은, 이 수련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리듬을 탑니다. 이제 잘 될 때가 있고 한참 좋을 때가 있고 그저 그렇고 좀 안 좋은 듯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서서히 또 올라가고 또 그저 그렇고 안 좋고 뭐 이렇게 계속 탑니다. 자, 이제 몸이 한참 좋아지려고 할 때, 그때는 본인이 아시죠? 호흡이 굉장히 편안하고 몸이 가볍고 몸도 유연해지고 힘도 나고
이제 열도 나시는 분도 계시고 진동이 오시는 분도 계시고 머리도 상당히 맑아지고 아랫배 힘이 꽉 차가지고서 이 기분도 아주 좋고 모든 것이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한참 좋을 때 사실 이 에너지 때문에 이 성욕이 더 강하게 증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장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우리 배꼽 아래쪽이 기운이 이제 이것을 하초라 그러는데 자, 이 배꼽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부터 여기 횡격막 있는데 이 정도까지 여기를 하초. 그래서 이 한방에서는 뭐 보통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초가 실한에 약하네. 여기에서 하초에서 기운을 만들어서 중초, 여기 가운데 이 중초를 만들고 또 상초 위에 이 기운도 만드는데 이 초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에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어. 에어백이라고 아시죠? 차에서 이렇게 에어백 터지면 팍 바람 생기듯이 초라는 것은 백, 정이 작용되는 것을 백이라 그랬죠. 그것이 팽창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초가 튼튼하게 되면은 아랫배 힘이 아주 좋고 아랫배 힘이 좋은 만큼 신장이 아주 튼튼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성에너지로다가 전환이 되면서 욕구도 막 강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가 증폭되는 것을 자꾸 느끼게 되면서 심리적인 그 움직임이 아주 좀 강하게 되는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에너지를 잘 넘기게 되면은 몸이 진짜 한 차원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자, 그럴 때 그것을 잘 넘기지 못하고 이제 이제 관계를 통해 가지고서 에너지가 이렇게 누정이 됐을 적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심리적인 것, 그다음에 생리적인 것, 요 두 가지로다가 변화가 오게 되는데 이 심리적인 것은 아랫배 기운이 꽉 차가지고 진짜 좀 모든 것이 자신감이 생기고 내가 의욕이 막 넘쳤다가 이게 정이 나가게 되면서 여기가 단전이 허하게 됩니다. 허하게 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아주 공허함, 그 다음에 공허한 것뿐만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허탈함? 공허함이나 허탈함이나 비슷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든든하게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든든했었는데 오늘 방사를 하고 났더니 여기가 텅 비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 내가 그동안에 얼마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노력을 해서 쌓아놓은 것이 그냥 허물어지는 허탈함, 이런 것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몇 차례 반복이 되면은 그냥 자포자기 해버려져 가지고 수련을 또 안 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이것은 누구나 수련하시는 분이라면은 다 적용이 되는 말이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 심리적인 변화가 아주 심해진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생리적인 것을 보게 되면은 제가 몇 가지를 좀 적어와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단전이 충만해져 가지고 한참 이렇게 변화하기 때에는 이 에너지가 공급되고 서로 이렇게 상생작용이 아주 잘 일어나 가지고 에너지가 계속 이렇게 증폭이 되다가 누정이 되면서 이것이 근육과 신경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특히 근육 같은 것은 만약에 내가 오른쪽이나 왼쪽, 그 중에서도 뭐 대퇴부 쪽이라든지 뭐 허리 쪽이라든지 어디가 조금 약하게 됐을 때 정이 팍 나가게 되면은 그 부위가 이렇게 뒤틀리는 현상 같은 것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내가 골반이 자꾸 틀어진다거나 허리가 자꾸 이렇게 한쪽으로 아프게 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외부의 이렇게 충격이나 그런 것이 없었는데 기운이 충만해지다가 이것이 소모가 되면서 이게 뒤틀리는 것.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동물 모양으로 다 된 고무풍선에 바람을 꽉 채웠다가 바람이 다 빠지거나 아니면 바람을 갖다 이렇게 오히려 바깥으로 흡입해 버렸을 때 이것이 고무풍선이 쫙 달라붙으면서 이렇게 뒤틀리죠. 마치 그런 거와 같이 사람 몸도 정이 충만해서 막 작용이 되다가 이게 빠져나가게 되면서 몸이 이렇게 안 좋은 쪽 약한 곳이 이렇게 뒤틀린다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올 수가 있고, 그리고 열이 이 상생작용을 받아서 잘 돌다가 이게 정이 확 나가면서 이 조화가 이게 깨지면서 열이 한쪽으로 확 몰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간 쪽으로 다 확 쏠릴 수가 있고, 대장이나 소장 쪽으로다가 이 열이 쏠릴 수도 있고, 심장 쪽으로도 쏠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조화가 이렇게 좀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근육은 간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자칫하다가는 피로를 확 느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대장 쪽 이런 현상과 변비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사람 따라서는 이 설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부의 기능이 아주 순조롭고 조화롭게 잘 되다가 이것이 뒤틀리게 되면서 여러 가지 열이 한쪽으로 이렇게 몰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몰리게 됐을 적에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이렇게 변비나 설사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고, 젊었을 때 이렇게 자주 이렇게 누정이 안 된다 그러면 괜찮지만 이렇게 자주 되게 되면은 앞쪽에 있는 위장이 이 신장의 기운과 심장의 기운의 부조화로 이 가운데에 있는 위장이 아주 약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유를 모르겠다. 나는 왜 자꾸 위장이 약해지지?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전에 열이 막 생겨가지고서 충만하게 기운이 팽창되다가 그러니까 열이 식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씨가 딱 심어져 가지고 단전에 열이 날 적에는 한참 변화기죠. 그때는 열이 막 날 때는. 그러니까 이때는 아주 주의를 하셔야 되고, 이제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 가게 되면 그저 그러는 듯 좀 안 좋은 듯 할 때가 있어요. 이때는 오히려 크게 부작용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자, 지금 한참 수련하다가 하여튼 남녀 관계를 하셔가지고서 정이 누정이 됐다. 그랬을 때 해결책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자, 보통 이제 의학에서도 얘기하죠. 3일 정도 이 보충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이 수련도 그렇습니다. 자, 먼저 잠을 푹 주무셔야 돼요. 3일 정도는. 그래서 잠까지 너무 작게 자면 안 되고 잠을 푹 주무시고, 이 섭생을 영양가 있게 잘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고 드시는 것도 잘 드셔가지고 곡기를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될 수 있게 섭생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적절히 운동을 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너무 갑자기 또 확 몰아서 하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하체 단련 같은 정도로다가 서서히 좀 해주시고, 수련은 수련대로 그대로 계속 진행해 나가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한 3일, 4일 안에 서서히 회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또 쭉 나가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은 이제 노하우가 생기게 돼요. 그 노하우가 생기게 되면 거기에 맞추셔가지고 그걸 잘 조절하면 되는데, 이 노하우가 없으시게 되면은 상당히 수련해서 모여진 그 에너지가 너무 허망하게 이렇게 소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잘 생각해 주시고, 자, 그래서 가장 변화기 때가 아주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가
과음 후에 방사를 하시게 되면은 이것도 또 축기가 얼만큼 됐느냐, 이것도 변화기하고 또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참 몸이 좋을 때인데 과음까지 해가지고 내가 방사를 했다 그러면은 아주 심하게 몸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체력이. 그래서 웬만하면은 과음 후에는 좀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저 그럴 때가 있긴 있어도 이때도 사실 과음 후에 방사하는 것은 수련인이라면은 진짜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음 후에 그렇게 되시게 되면은 이게 과음을 하게 되면은 정이 확 풀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자, 풀어진 상태에서 다시 또 정이 나가게 됐을 때 책에는 뭐라고 됐냐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게 장부가 오장육부에 뒤집혀진다라고 할 정도로 심한 변고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이 과음 후의 방사는 진짜 수련인이시라면은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셨다고 한다면은 마찬가지 최소 3, 4일 정도는 회복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잠도 푹 주무시고 섭생도 잘 해주시고 그래서 하여튼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면서 수련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점 유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너무 과로한 상태. 너무 지금 내가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데도 어떻게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또 관계를 해가지고 또 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지금 피곤하죠. 피곤한 상태인데 또 더 피곤함을 과중시켰기 때문에 회복하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이렇게 됐을 때. 몸이 그래도 상태가 좋았을 때 하고 피곤했을 때, 그래서 피곤하실 적에는 웬만하면은 그냥 쉬시는 방향으로 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주의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 다음에요. 이 과식. 너무 배불렀을 때 그때도 위에서는 지금 몸 안에서는 이거 위장이 막 에너지가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은 입을 통해서 이 위장으로 갔을 때 이 피하고 기가 위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걸 한참 풀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역할을 지금 한참 에너지가 모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또 방사를 해가지고 에너지가 확 소모가 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상태로다가 몸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과식은 피하시고 또 너무 속이 비었을 때, 이 빈속일 때, 이 빈속일 때도 우리가 배가 너무 고플 적에도 이게 사실은 에너지 작용 자체가 잘 순환이 잘 안 되잖아요. 너무 속이 비게 되면 어지럽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주 좀 불편해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런 때 또 이렇게 이 정을 갖다 낭비하게 되면은 마찬가지 회복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과식과 너무 속이 비었을 때 이때도 좀 피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기가 아주 나쁠 때, 자, 이때도 방사를 피하셔야 돼요. 자, 특히 날씨가 나쁠 때는 뭐하고 관련이 많냐 하면 이 정신작용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자, 지금 뭐 비 오는 정도는 뭐 그런 대로 괜찮죠. 비나 눈 정도는 괜찮은데 천둥 번개치고 아주 그냥 심해가지고 진짜 심리적으로 불안을 일으킬 정도의 그런 날씨들 있죠. 그런 쪽에는 만약에 관계를 해가지고서 임신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태아한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기가 아주 안 좋을 적에는 정신적인 쪽으로다가 하여튼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건 가급적 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진짜 아이를 갖고 싶으시다는 마음에서 만약에 관계를 하셨다 그러면은 진짜 이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이상한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옥동자를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연구 과제인데, 옛날 분들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일기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날이 일단은 평온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달의 모양, 자, 이것을 중시했다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초생달이 있죠. 초생달에서 서서히 이제 반달 쪽으로 가고,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이제 보름달로 다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날, 이때 그 관계를 하셔가지고서 임신이 되시면은 옥동자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 이걸 반대로, 그러니까 달이 자꾸 작아질 때 관계를 하셔가지고서 임신이 되시면은 조금 약한 거죠, 한마디로. 이것은 이게 보름달로 되려고 이렇게 막 기운이 이렇게 팽창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다시 이제 팽창됐던 것이 서서히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이 기운이 팽창되려고 할 때 임신이 되면은 옥동자를 낳을 수 있다라고 이제 옛날 성현들께서는 이렇게 예지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요런 것을 주의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특히 남성분들은 수련을 하시다가 이제 에너지가 증폭이 되면서 그러다 보면은 본인도 모르게 이제 그 색욕이 자꾸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생각만 가지고도 에너지가 소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일단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형의 기가 있습니다. 이 무형의 기인데, 보이지 않는 무형의 기가 새나가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게 되면은 또 하나 에너지가 분산이 됩니다.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래에 있어야 될 기가 너무 생각을 이쪽으로 많이 하게 되면 이게 분산이 된다는 겁니다. 자꾸 위로 다 떠요. 자, 이 상태에서 뭐 어느 정도 남성들이라면은 진짜 이거 생각을 안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진짜 좀 이상하다 할 정도인데, 이건 사람이라면은 다 생각이 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자, 이것이 어느 정도 적당히 하면은 되지만, 이 기가 이 심장이 동할 정도의 너무 생각이 집착이 돼가지고 이것을 이제 심화라 그럽니다. 이 심화가 작용을 일으킬 정도로다가 진동을 높이게 되면은 이 기가 누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성만 생각을 해도, 색욕만 생각을 해도 그냥 정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잠을 잘 적에 몽정으로 나가든지. 그래서 수련은 참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게 관계도 안 하고 그냥 생각만으로다가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이것도 자칫하다가는 오랜 기간 병으로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그냥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소변만 보면은 정이 같이 나와버리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누구나 생각을 해도 마음까지 동하게 만들게 되면은 그 작용이 오게 됩니다. 이 마음이 아주 묘합니다. 이게 마음 작용으로다가 이 작용을 컨트롤하게 돼요. 그래서 생각이 날 정도에서 그냥 적절하게 맞추면 되지만, 이게 이제 심화가 작동이 돼서 정을 움직이게끔만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새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점 주의하셔야 되고, 잠잘 때 이제 본인도 모르게 자꾸 이제 특히 젊은 나이에서는 몽정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몽정이 너무 잦을 적에는 발을 덮게 하셔야 돼요.
자, 발을 덥게 하시는데 이제 수면 양말 같은 것을 신으시면 좋고, 수면 양말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이제 뭐 방 구조에서 아래쪽이 더 따뜻한 쪽이 더 있다라고 하면은 그쪽으로다가 발을 뻗고 조금 냉한 쪽으로다가 머리를 이렇게 좀 내놓고 주무시면 훨씬 좋죠. 하체 쪽이 하여튼 더워지시는 것이 몽정을 많이 예방합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잠자기 전에 이 회음, 몸 안에서 제일 아래 부분이죠. 그 회음을 은은하게 한 서너 번 정도 이렇게 눌러주면 좋아요. 자, 그런데 이것을 누른다고 해가지고 세게 누르면은 또 상합니다. 절대 세게 누르시면 안 되고 은은하게 눌러가지고 그 기운이, 누르는 기운이 몸에 이렇게 은은하게 퍼지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지그시 눌러주게 되는 것을 한 서너 번 정도 하게 되면은 그것도 작용이 있고요. 이제 지압입니다, 이것이. 자,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임독을 돌려주고, 그러니까 임독을 유통시켜주고 주무시면 좋은데 이것이 한 2번에서 3번 정도. 자, 이것은 이제 중기단법 흰띠 매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제 국선도 노란띠 이상 되시는 분들은 임독 돌리는 것을 설명 받으셨을 것이고, 또 잘 모르신다 그러면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 임독 유통하는 거에 대해서 호흡을 쭉 마시고 멈춰가지고 기운을 척추 쪽으로 다 해서 등 뒤로 해서 이렇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 돌리는 것만 2-3번 하시면 안 되고 아랫배로 호흡을 어느 정도 몇십 차례 한 다음에 기운이 좀 조금 모이는 듯 할 때 상상으로, 만약에 기운이 모여져 있다면야 뭐 더 말할 것 없고요. 기운이 모여져 있지 않더라도 상상으로 내가 아이들 구슬과 같은, 아니면 뭐 골프공 같은 것을 연상하셔가지고 그것을 회음으로 낮춰서 꼬리뼈 쪽으로 해서 척추 타고 쭉 와가지고 이 뒤로 해서 이렇게 해서 내리고 다시 또 호흡하다가 또 이렇게 돌리고, 그래서 2-3번 정도 하시게 되면은 확실히 이 몽정 같은 것이 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생각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가 많은 분들께서 수련하고 관련된 그런 것을 이제 연구하시다 보니까 이제 책도 보시게 되면서 그 옛날 고서 중에 이제 소녀경이라는 걸 보면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강조해 놓은 것 중에 이제 접이불로라고 있어요. 이 관계를 하되 사정을 안 한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됩니다. 접이불로라는 게. 자, 그래가지고 관계를 하되 나는 사정만 안 하면은 되지라는 생각으로다가 만약에 실행으로 옮기시게 된다면은 자칫하다가는 병 걸리기가 딱 좋습니다. 어떤 병이냐 하면은 요도염이라든지 아니면은 전립선염이라든지 이런 염증 걸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것은 왜 그런가? 이걸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자, 인체에서 여기 심장이 있다 그랬죠? 여기 이제 화입니다. 이걸 이제 군화라 그래요. 자, 이 군화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정을 컨트롤합니다. 정을. 관계를 하면서 흥분은 많이 된 상태에서 이 고안에서 정이 몸 안으로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가려고 할 때 여기에서 스톱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것은 병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게 전립선 쪽으로다 굉장히 안 좋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고안에 이 정액이 있는데 관계를 하더라도 이 정액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다가 천천히 하셔가지고
이것이 작용을 안 한 상태에서 관계는 하되 이 정이 안 움직이게 되는 상태를 유지하시는 것이 진정 말하는 접이불루입니다. 요거를 잘 이해하시고 터득을 하시면은 굉장히 이제 수련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고환이 있죠. 고환이 있는데 이제 관계를 하시게 되면서 심화, 이 군화가 아주 요동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정이 올라옵니다, 위로. 올라오면서 이제 그것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데 마음의 동요가 그 정도가 아닌 상태.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천천히 마음의 흥분이 안 되도록 하셔야 돼요. 이것만 하는 것이 또 밀교 수행법에 또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이것도 도를 닦는다라고 해가지고 이것만 잘하게 되면은 막 몸에서 광이 난다고 할 정도로 그런 그 수행하는 법이 별도로 또 만들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 가장 핵심은 내가 마음의 동요를 많이 안 일으켜 가지고 몸 안에서는 에너지가 은은하게 잘 이렇게 펴지기는 하지만 요 고안에서 정액이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이 않는 그 고안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정액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가 되면서 관계를 하시게 되면은 몸 안에서 아래쪽에서부터 전신으로다가 진동을 해요. 그러니까 남녀 관계를 하면서 진짜 사랑을 느끼게 되면서 천천히, 그래서 이제 전이라는 것이 이제 바로 그런 것인데 이 전희, 그러니까 삽입하기 전에 즐기는 그 시간을 천천히 하시면서 마치 어떤 신성한 의식 행사를 하듯이 천천히 하시면서 동요가 안 일어나도록 하시게 되면은 그 상태가 그대로 진동이 전신으로 다 퍼지고 나뿐만이 아니라 상대에게도 그대로 전파가 돼가지고 같이 굉장한 에너지가 증폭이 되고 성에너지로 다 해서 몸을 갖다가 굉장히 진동시키면서 오르가즘을 같이 느끼게 되고 아주 그 희열 속에 이렇게 잠길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막 뛰어가지고서 탁 사정을 하게 되면은 오래 가지도 않을 뿐더러 몸이 그야말로 에너지가 완전히 이렇게 소모가 되는 것을 바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접이불루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하여튼 핵심은 그겁니다. 마음의 동요가 크게 안 일어나고 오히려 더 그러면은 이거 즐기려고 하는데 내가 마음의 동요가 안 일어나면 무슨 재미냐?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아주 고요한 상태로 들어가 가지고 천천히 진행되면서 전신으로다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오르가즘을. 근데 빨리 하게 되면은 전신으로 다 못 느껴요. 자, 그래서 요 접이불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자, 제가 이제 수련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 수련인의 입장에서 성에 대한 것을 좀 정리해 드리면은, 자, 먼저 보편적으로 섹스라고 할 적에 시너지스틱 에너지 익스체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은 상승적 에너지의 교환이다. 그래서 잘만 그 섹스를 하시게 되면은 에너지가 아주 상승적으로다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학계에서 발표한 걸로다가 보면은 이제 상승적 에너지 교환이, 그러니까 섹스가 될 적에는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그래서 심폐 기능이 강화가 되고 체지방, 근육 강화, 노폐물 제거, 노화도 지연되고 이런 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성에게는 특히 이제 에스트로겐이라든지 옥시토신이 나와가지고 골다공증이 예방되고 노화가 방지되고 피부를 좋게 함. 그래서 적절한 성관계는 이렇게 이제 좋은 결과도 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식을 잘 해주시면 좋고요. 날씨, 날씨 말씀드렸죠. 이 평온한 날씨 그때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몸을 청결하게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남녀가 서로 원할 때, 서로 원할 때라야 이것이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마음이 들뜨지 않고 서서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의식을 치르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로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서서히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전신의 몸의 진동이 옵니다. 이것이 이 단전 쪽에 있는 데서부터 이렇게 쫙 전신으로 다 퍼지면서 거기에서 오는 희열과 오르가즘, 그것이 그대로 잘 퍼지게 되면은 오히려 관계를 하는데도 사정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남자들이. 이게 심장이 막 박동수가 빨라져 가지고서 그렇게 했을 적에는 오히려 이게 군화가 움직여 가지고 사정이 빨리 되지만, 천천히 하면서 진동이 그대로 전신으로 퍼졌을 적에는 강하게 됩니다, 이 성기능이. 그래서 사정을 안 하고 오히려 오랫동안 그것을 유지시킬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그 성관계를 마치고 나서 마치 이렇게 즐거운 운동을 한 것과 같이 진짜 몸이 다 풀어지고 이 정신적인, 육체적인, 생리적인 건강이 아주 그 충만한 것 같은 그런 그 만족감을 느끼시게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잘 되셨다고 하면은, 사정을 만약에 이제 안 하셨다라고 하면은 끝나시고 나서 잠시 앉아가지고 호흡을 편안하게 아래쪽으로다가 이렇게 내려가도록 유도하시면서 호흡하시다가 임동맥을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돌리시고 가만히 계시면은 더 몸이 가벼워진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뭐 다른 거는 몰라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만 세 가지를 짚으라 그런다면은, 일단은 수련을 하신다는 전제 하에서 첫째, 일단은 생각, 이거를 좀 가급적 줄이는 방향으로 하셔가지고 수련 쪽으로다가 의식을 자꾸 더 두시게 되면은 분명히 좋을 것이고요. 두 번째, 설령 이제 관계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천천히, 그러니까 서서히 하시면서 마음의 움직임을 줄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서서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 그런 상태에서 동요가 안 일어나게 된다면은 그야말로 접이불루가 됩니다. 사정을 안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염두에다가 두시게 되면서 수련을 하신다면은 아마 이 성에너지가 더 몸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다가 전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수련을 하시면서 이 참 어려우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수련하시는 분들에게는. 요거를 잘 터득을 하시고 본인만의 노하우를 잘 간직하셔야 에너지가 그대로 상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오늘 1시간을 잡아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진기단법 들어가시기 전에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면은 진기 수련에 더욱 도움이 되고, 또 진기가 아니더라도 수련인이라면은 꼭 좀 참고하시면은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